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뭐 주말 사이에 좀 기류가 약간씩 좀 다른 것 같다,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언론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법이고요. 그래서 언론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한번 이분 연결해서 당내 상황, 그다음에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기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당내 기류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각 시민단체 내지는 또 여러 원로들 의견도 듣고 있고요. 당내 네. 여러 그룹들의 의견도 당 지도부가 차분히 계속 듣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예. 근데 아마 이제 물리적인 환경 문제 아니라 이제 지도부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 지도부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최종적인 이야기를 아직 밝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뭘 추정하고 그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그 당 지도부에서는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에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지난주에 원내대표께서 예. 그런 의견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원위원회에서 실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토론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원회의라고 하는 게 국회 부의장이 상임위 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절차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올해 사실상 오늘 진행하는 건 어려운 거죠. 오늘 진행하는 건 어렵고. 오늘 그러니까 표결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의원 대기령이 내려졌던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겁니까? 오늘은 본회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거니까 실제 그 외에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본회의는 어차피 열리긴 하는데 쟁점이 이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또 중요한 다른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가 다시 열립니까? 예. 그 지난주에도 열렸는데 오늘 또 열리는 이유가 뭔가요? 본회의하기 전에 늘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의 현황 보고를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하자. 개정 취지 찬성합니다. 아, 찬성하십니까? 예, 이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그 외의 영역으로 이제 사회적 책임의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실제 진실한 보도로 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허위 보도 가짜뉴스로 인한 이제 그 책임 문제, 이건 병렬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 속에서 여러 사회적인 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했지만 또 민주당 TF장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8월 24, 25 보면은 이런 의견이 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표출됐었죠.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당이 소통됐을 많은 그룹들 사이에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도 해야 된다. 어떤 그 특정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언론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은 소통을 통해서 나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의원님의 입장은 그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정 과정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논의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지점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개혁을 논의를 할 때 언론개혁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많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지금 바로 통과시키지 않냐 이러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있다면 그건 사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직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언론개혁의 큰 틀로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각종 단체, 언론 5단체도 마찬가지로 해서 나오는
토론의 주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하자라든지 네.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만. 예.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어느 기자가 취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복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언론사와 취재 기자를 반드시 인용을 해라. 저작권 문제처럼 이런 그 제안도 있고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규제 법안도 있는데 이거에 같이 동시에 처리 안 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과방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안 소위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이걸 일단은 신유관 개정하면서 이제 보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언론단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야기도 하셨고 포털뉴스 편집권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 같이 토론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세 번째는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까 그럼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럼 토론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언론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좀 큰 틀에서 이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제 효율적인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좀 아이디어를 낳고 구체적으로 좀 의견 교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저는 그에 대해서 제가 징벌배상제도는 꾸준히 제가 고민을 좀 해온 주제여서 그런데 언론제도 전반에 걸쳐서는 최근에 이제 이 논의가 징벌배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 틀까지 제가 고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중재법은 그 상임위가 문체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건 과방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바에는 그러면 국회가 정개특위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디어 특위를 만들어서 그럼 여야 협의기구를 띄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여야 간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려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지연을 위한 토론이 될까봐.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쨌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짜뉴스 허위 보도나 피해를 구제하자라는 건데 그 피해 구제 자체가 결과적으로 좀 규제 강화처럼 느껴져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거 아니냐 또는 그렇게 오해를 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반대라는 논의에 반대 자체가 강조되기보다는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제재점들을 좀 더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쟁점들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논의의 공간들은 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 중에서 징벌배상제도 개별 쟁점이 한 2-3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추정 조항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 절차적을 약간 보완하자. 이런 개별적인 제안들이 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그런 구체적 제안들을 논의를 대안 중심으로 좀 제시가 될 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신데 그러면 왜 원내 지도부는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7월 5일 토론을 했었습니다. 언론중재와 이제 징벌배상 관련돼서 그때 했는데 그 당시에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이제 민원연 언론단체 대표님이나 민변 미디어 특위위원장은 제가 주최한 토론이었는데 찬성하셨어요. 징벌배상 도입에 대해서 총론적 찬성이 있어서 저는 이거 개별적인 쟁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하는데 막상 법안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민변도 이견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 소통 과정이 좀 뒤늦게 일부 좀 쟁점에 대한 조율이 안 됐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하고 사후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을 밝힌 거죠. 쉽게 말하면 언론 시민단체하고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견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시간을 두고 든가 토론을 하는데 또 야당이 시간 끌기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일단 당장의 처리는 일단 스톱을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처리한다는 시한을 못 받고 논의하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어서 그런 의견들 이제 반영해서 저희들도 이제 당내 논의가 좀 정돈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안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뭐 바로 밀어붙일 가능성 별로 없다고 지금 의원님은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오늘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오늘은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당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 자체가 이제 반대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그 주제에 맞는 그 수단으로서의 법안이 그게 100점짜리냐 50점짜리 이런 논란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단체에서나 시민들 속에서도 그게 100점짜리 50점짜리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토론 자체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 공감이 있는 점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